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인정교과서가 논란입니다. 특정 종교 편향성이나 낙인 또는 배제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학교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200억 원대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합원 수백 명이 모은 200여억 원이 사라졌지만 토지 매입이나 착공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년 꼴찌에 머물다 올 시즌부터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여자 프로배구 AI 페퍼스가 2라운드에서도 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나주시가 1순위에 선정된 인공태양 사업에서 탈락한 전국자치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고교생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광주시 교육청의 인정교과서가 논란입니다. 진화로는 진위가 밝혀진 게 없고 창조로는 당연한 논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또 미혼과 조손, 이혼 가정은 사회적 불명예라고까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낙인과 배제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고교생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광주시 교육청이 새롭게 선정한 종교 관련 인정교과서 3종입니다. 천지창조를 담은 구약성서 창세기 구절로 시작되는 이 교과서는 창조주의 존엄을 강조하며 창조로는 당연한 논리요, 합리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반면 진화로는 진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주요한 사회 문제에 대해 공적 역할을 수행할 책임을 갖는 종교라고 치켜 세우는가 하면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회심을 믿을 수 없다며 신앙 행위인 헌금을 생활 규범인 양 제시하기도 합니다. 낙태는 살인범죄, 이혼이나 조손가정, 미혼 부모 등을 불명예이자 일종의 사회적 위험 요소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특정 종교 편향성이나 낙인 또는 배제를 조장할 수 있다는 걱정이 학교 현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작은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은 교사 재량이 엄청 크거든요. 교과서로 인증돼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하겠다면 누가 간섭 못하죠. 특히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교사의 교재 선택권이 넓어진 상황에서 이념적, 주관적 색채가 강한 교재가 학교 현장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입니다. 성 역할, 종교, 인종 등에 대한 관념이나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교과 심의 기준에도 어긋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인정도서 심의 기준과 절차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해당 교과서는 인정도서 가운데서도 고시 외 과목 용도인 만큼 학교장의 신청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하고 채택되더라도 학생의 선택권은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는 종교 이해의 과목과 함께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그러한 것들은 없습니다. 해당 교재는 광주의 한 기독교계 고등학교가 종교 수업 자료로 활용해오던 것으로 이 학교 외에 채택된 곳은 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 아침 광주와 전남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며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6도가량으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습니다. 흐린 날씨는 오후부터 맑아지지만 낮 최고 기온이 11도에서 14도에 머물며 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일은 다시 흐려지며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포시가 추진하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형 도시 인프라 사업입니다. 하지만 예산 축소와 절차 조정이 이어지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목포시가 추진 중인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교통, 환경, 안전 문제를 디지털 기술로 해결하겠다는 국가 공모 사업입니다. 당초 2023년 착수를 목표로 했지만 사업비 감액과 실시 계획 변경이 반복되면서 일정이 크게 늦어졌습니다. 총 사업비는 264억 원에서
177억 원으로 2차례 줄었고 사업기간도 내년 12월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목포시는 재정 부담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정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사업 내용을 효율적으로 조정했습니다. 핵심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재설계하였습니다. 사업 조정 과정에서는 집행 속도와 타당성 그리고 추진 절차의 투명성을 놓고 일부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세부 사업 조정과 참여 기관 변경이 반복되면서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최종 확정된 스마트시티 사업은 크게 3개 분야 10개 세부 사업으로 정리됐습니다. 가장 먼저 탄소 저감 교통 서비스, 전기 자율주행 셔틀버스 2대를 도입해 목포역과 고하도, 여객선 터미널 등을 잇는 관광형 노선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기버스 관제 플랫폼과 탄소 중립형 버스 쉼터도 함께 구축됩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그린 도시 서비스. 노을공원에는 버스킹존, 평화광장에는 스퀘어 파사드와 스마트 디지털 미디어 등 보행자 중심의 공간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또 교통, 환경, 관광 정보를 분석하는 데이터 밸류체인 플랫폼을 구축해 향후 도시 문제 해결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업사이클링 서비스. 연간 10톤에 이르는 폐어망을 수거해 원사와 친환경 상품으로 재가공하고 건어물 저가센터에는 업사이클링 기획체험관도 마련됩니다. 사업은 민간 SPC가 운영을 맡습니다. 논란과 조정 과정을 거쳐 사업 구조가 재정비된 만큼 현재 대부분의 세부 사업이 착수 단계에 들어갔고 목포시는 내년 4월까지 사업 대부분을 완료한다는 목표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의 한 지역 주택조합에서 200억 원대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합원 수백 명이 모은 200여억 원이 사라졌지만 토지 매입이나 착공은 진행되지 않은 건데요. 조합원 모집을 위해 쓰였던 보증서도 무효로 확인돼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선원동 일대에 추진될 예정이던 선원협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부지입니다. 해당 지주택 조합원 240여 명은 1인당 최소 4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분담금을 내며 착공만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모은 200여억 원 가운데 현재 조합 계좌에 남은 돈은 불과 200만 원. 착공은커녕 토지 매입도 안 됐는데 돈이 사라진 겁니다. 그 금액 자체가 작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속은 타들어가죠, 솔직히. 뭐 저만이 아니라도 주변 사람들 빌리기도 했고,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쫓기기도 하고 하는 게 너무 그게 제일 힘들죠. 304세대가 살 수 있는 단지형 타운하우스를 만들겠다는 이 사업, 5년 전 시작됐지만 지금 이렇게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제시한 보증서입니다. 사업이 무산될 때 분담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정이 담겼습니다. 모델하우스도 있잖아요. 그럼 가서 보고 또 보증서까지 주니까 믿고 계약을 한 거죠. 바람이 안 된다면 한 번 더 생각해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최근 법원에선 해당 보증서가 효력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조합 측이 환불이 확실한 것처럼 총회 의결 없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며 악의의 수익자로서 분담금을 반환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증서가 무효기 때문에 조합 가입 계약 전부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조합원 대부분이 허위 보증서를 믿고 가입한 만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서가 무효라는 것이 민사 확정 판결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피해자들 이외에 나머지 조합원들도 모두 보증서를 믿고 조합에 가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보증서를 교부하고 조합원들의 돈을 유용해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된 조합의 업무 대행사. 해당 대행사는 최근 여수 율촌의 한 아파트 시행사로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최양수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으로 진상규명 활동에 앞장서온 민중미술가 김경학 씨가 별세했습니다. 몽피라는 활동명으로 더 알려진 김 씨는 지난해 12월 참사로 KBS 광주방송 총국 기자였던 딸을 잃고 전국 각지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 등을 주도해왔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추모글을 통해 국가적 무관심과 방치가 빚어낸 희생이자 참사의 비극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정부와 국회는 참사조사기구를 독립시키고 실효성 있는 유가족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일 4차 발사를 앞둔 누리호가 어제 발사대로 옮겨져 기립을 완료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은 어제 오후 1시 36분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대 기립과 고정 작업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누리호에 전력을 공급하고 연료와 산화제를 충전하기 위한 엄빌리칼 케이블 연결과 기밀 점검 등이 진행됩니다. 누리호 발사 예정 시각은 내일 새벽 1시쯤으로 최종 발사 시각은 기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일 결정됩니다. 정부가 정한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여수를 찾아 기업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프타 분해 설비, 이른바 NCC의 통폐합설이 나왔던 LG화학과 GS칼텍스. NCC 공장을 GS 측에 매각한 뒤 합작법인을 세워 공동 운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최근 외부 컨설팅사를 선정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용과 원가 절감 효과, 생산 효율 등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요구한 자구책 마련 작업이 조금씩 진전되는 모양새입니다. 조만간 있을 임원 인사에 맞춰 사업 재편과 관련된 부서가 신설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컨설팅 자체는 물론 내부 검토와 주주사의 승인을 받는 데도 시간이 필요해 구체적인 사업 재편 방안이 연내에 확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롯데케미칼과 여천 NCC도 설비 통합을 두고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여천 NCC와 원료 공급 계약을 맺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데 계약이 체결된 이후 구조조정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 정부가 정한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대산 석유화학 산단 기업들이 조만간 NCC 통합 방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여수 산단 주요 기업 임원들과 만나 자구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수를 두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수만 눈에 가시가 된 게 없어서 서둘러서 하라고 지금 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들은 정부에 원활한 구조 조정을 위한 규제 완화와 전기료 인하 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은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고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만년 꼴찌에 머물다 올 시즌부터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여자 프로배구 AI 페퍼스가 2라운드에서도 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경기에서 천적인 정관장에게 발목을 잡힌 페퍼스는 다음 경기에 리그 1위 도로공사를 상대합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AI 페퍼스의 올 시즌 전적은 6승 3패. 승점은 16점으로 2라운드 들어서도 상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선 전승을 달리며 만년 꼴찌라는 꼬리표를 팬들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공격 전 부문에서 상위권인 조이와 시마무라의 득점포가 상승세를 이끌고 My position is kind of a requirement to be a good point scorer and someone who can finish the ball. And I think I've proven that I've been able to do that. And I'm glad that my team trusts me to be able to do that. 주장 고예림이 코트에 복귀한 뒤
공수의 안정감도 두터워졌습니다. 작년과 지금은 뭔가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의 그런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하고자 하고 뭔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많이 변한 게 아닌가 싶어요. 문제는 원정 경기에서 기록한 3차례의 패배입니다. 페퍼스의 천적인 정관 장관은 올 시즌 2차례 만나 2번 모두 패했습니다. 선두를 위협하며 상승세를 탈 때마다 번번이 천적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연승 행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페퍼스의 다음 상대는 리그 1위 도로공사입니다. 파죽지세로 9연승을 질주하고 있고 승점은 25점으로 페퍼스보다 9점이나 앞서 있습니다. 페퍼스에겐 반등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리그 개막전에서 도로공사에게 올 시즌 유일한 1패를 안겨준 팀이 바로 페퍼스입니다. 리그 시작하는 첫 경기를 도롱사에서 오늘 잘 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거기서 오는 선수들이 가진 어떤 자신감, 그런 자신감이 분명히 생겼고 또 그 위기를 극복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어떤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하려는 위닝 멘탈리티도 상당히 좀 좋아졌고요. 도로공사와 승부를 치르고 나면 2라운드 페퍼스의 남은 상대는 최하위 기업은행과 4위 GX 칼텍스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이 내년 광주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행복, 안심, 동행교육을 내건 정 전 지부장은 아이들을 서열화하고 가정의 경제력을 시험하며 교사에게는 불신과 과부하를 요구하는 지금의 광주교육을 새롭게 재편하겠다고 밝히며 교육민원 창구 단일화와 기초학력 전담제 확대,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전국 최고 수준의 급식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중학교 평교사 출신의 정 전 지부장은 광주 교육희망 네트워크 공동대표, 5.18 행사위원 등을 역임했고 지난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서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출마한 바 있습니다. 광주 동구 충장로 상권의 공실률이 27%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동구가 지난달 충장로 상권 공실률을 조사한 결과 전체 2,155호 가운데 588호가 비어 공실률은 27.2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상권 유형별 공실률은 소형 상가가 4%, 중대형 상가 14%, 복합 상가 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주시가 1순위에 선정된 인공태양 사업에서 탈락한 전북자치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고문에 새만금이 유일한 우선 검토 입지임에도 배제됐다는 건데요. 전북도는 즉각 이의 신청을 하고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강동엽 기자입니다. 김관영 지사가 발표에 나설 정도로 전북자치도가 공을 들인 인공태양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 전 1조 2천억 원의 대규모 국책 사업을 새만금 첨단 산업 육성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구상이었지만 계획은 빗나가게 됐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심사 결과 전북 새만금이 아닌 전남 나주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겁니다. 심사 항목 중 기본 요건과 정책 부합성은 매우 우수로 나온 반면 배점이 많은 입지 조건이 우수로 평가된 것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자체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공고해놓고도 정작 조건에 맞는 새만금을 탈락시켰다는 겁니다. 공유재산법의 지자체 소유 부지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해 임대 등의 형태로 한시적으로 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충북에서 유치한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의 경우에도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서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새만금 부지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전북도가 제공한 토지 매입비로 농어촌 공사로부터 소유권을 사면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어 유일한 우선 검토 대상지라고 전북도는 강변했습니다. 또 화강암을 기반함으로 부지가 조성됐고 인근 화력발전소가 연구시설보다 더 큰 하중에도 문제없이 가동되고 있다며 입지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가장 잘 갖추어진 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유감을 생각하고 제가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서 전북자치도가 즉각 이의 신청에 나서면서 다시 공은 한국연구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연구재단은 이의 신청을 판단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한 달 안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법률적이든지 어떤 이제 내용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별도로 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북도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핵융합 연구시설 후보지 선정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앞두고 경남 남해군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본소득 사용처로 농협 하나로마트를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군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MBC 경남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가는 사라지고 남은 건 이름뿐인 남해 고현 전통시장입니다. 20년 가까이 방앗간을 지켜온 한 상인은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시장은 살아날 건 아닌데 아무래도 주머니가 좀 덜 계시면 좀 씀씀이가 조금 편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기본소득 도입이 지역 경제와 공동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잠시 남해 군민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본소득 사용처로 농협 매장을 허용해야 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의 사업 추진 가이드라인입니다.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농협 하나로마트 등 농협 매장은 사용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고 사용 지역도 가능한 거주 읍면 중심으로 묶어뒀습니다. 남해군의 농협 하나로마트는 모두 16곳, 10개 읍면에 한 곳 이상 운영 중인데 면지역의 경우 생필품을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은 거의 하나로마트가 유일합니다.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사용처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엄청 불편하지. 시장이 일단 남습니다. 지원금 줄 때는 엄청 반갑다 박수치고 했는데 하나로만 이 마트로 사용 안 한다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반면 농협 매장 허용이 기본소득 도입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도 팽팽합니다. 연간 700억 원이 남해군에 풀리는데 사실상 대형마트와 유사한 농협 매장에 수혜가 집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세 상인들 또 전통시장 또 소상공인들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자금줄이기 때문에 대형마트는 반드시 배제가 돼야 된다. 남해군은 하나로마트를 제외하는 대신 보완 방안 검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소비처나 소비구역을 이제 주민등록 주소지별로 이렇게 제한을 해두고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효과가 있을 거라 보고. 면 단위엔 마트조차 없는 전남 신안군과 경북 영양군은 농협 매장을 허용하는 대신 농협이 택배 서비스와 일정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농협 매장 허용 여부를 포함한 운영 방침을 다음 달 확정합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해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다지만 충북 충주의 한 택지지구에서는 학교가 부족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장이 너무 좁아서 학생들이 100m 달리기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MBC 충북 허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개교한 충주 남한강 초등학교입니다. 운동장 길이를 재보니 가로 60m, 세로 35m, 2,300제곱미터 남짓입니다. 대각선으로 뛰어도 70m가 채 안 됩니다. 학생 수는 1,189명인데 1인당 면적의 0.5평에 불과합니다. 점심시간이면 아이들이 부딪힐 정도로 붐빕니다. 학생들이 막 학년이 섞여서 막 노니까 여기선 막 4학년, 여기 6학년 막 이러니까 너무 좁아서 막 부딪힐 수도 있고. 비슷한 시기 개교한 청주 동남지구 용화초등학교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 수 증가로 운동장 위에 모듈 교실이 설치돼 개교 당시보다 면적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인근 용화중학교 운동장도 한 번에 한두 학급만 야외 체육 활동이 가능합니다. 현행 법령 규정은 학생 수 600명 이하 초등학교는 3,000제곱미터, 중학교는 4,200제곱미터 넓이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세 학교 모두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학생 수가 1,000명을 훌쩍 넘는 두 학교는
숫자에 비례해 면적을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600명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내 체육관이나 주변 공공체육시설이 있으면 운동장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예외 조항을 활용한 겁니다. 이렇게 신도시 학교 운동장이 비좁아진 건 땅을 분양하는 LH가 원가 공급해야 하는 학교 부지의 경우 최소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교 용지를 택지 개발 단계에서 최소 기준으로만 반영하고 장래 학생 수와 체육 활동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구 변화가 교육청에서 추계하는 학생 수 추계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기도 하고요. 토지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운동장 크기를 조금 축소하고 이제 도서관이라든가 체육센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시설에 대한 복합화를 좀 확대하는 이런 분위기도 또 좀 있기 때문에 뛰기 어려울 정도로 좁아진 운동장. 모든 학생이 충분히 운동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광주 광산구는 살던 집 프로젝트가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최우수상에 이어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 의료, 돌봄 서비스를 통합한 정책입니다. 광산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시작한 이 모델을 국민 임대 일반 아파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녹차 가공 과정에서 버려지던 잎과 가지를 재활용해 호지차 드립백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제품은 드립백 포장 기술을 적용해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젊은 소비자들의 호응이 기대됩니다. 농기원은 이번 개발이 전남 차 산업의 고부가 가치 업사이클링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술품 기증가 하정웅 선생의 메세나 정신을 기리는 제25회 청년작가 초대전이 광주 시립미술관 하정웅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대전에 선정된 작가는 강철규, 김자희, 장미, 최지묵 작가로 각자의 삶에서 비롯된 질문과 사유의 내용을 평면과 설치, 미디어 작품 등에 담아 선보입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미술품 기증가 하정웅 선생의 뜻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독창적인 작업을 하는 전국의 청년 작가들을 선정해 창작비와 전시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 전남 지역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며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6도가량으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전망입니다. 흐린 날씨는 오후부터 맑아지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4도에 머물며 추위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내일 다시 흐려지며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